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들은 게 맞나 싶었고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진지했으며 동시에 부드럽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낯선 여자 앞에서 저희 화산이 활화산이었음을 확인했고,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분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퇴직한 지는 어느덧 5년이 넘었죠.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저 외로운 노인 하나일 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 두 딸은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 집에는 오직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은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요함은 차츰 버릇이 되었고 이제는 제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꼭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눈을 뜨고 전기포트가 물을 끓이는 소리나 냉장고에서 윙거리는 소리조차도 집 안에선 유일한 대화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화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매일 물을 주긴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압니다. 식물은 햇빛도 필요하지만 정성 어린 손길과 따뜻한 말이 있어야 제대로 피어난다는 거요.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한 사람분의 밥상, 데워진 반찬, 말없이 움직이는 숟가락,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듯하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리모컨을 도로 내려놓곤 하죠. 괜히 화면 속 부부가 나와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거든요. 딸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주거나 문자로 이야기합니다. 아빠,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하실 텐데 강아지라도 키워보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무엇보다 적막이라는 감정은 쉽게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장인 줄 알았죠. 얼마 전 처음으로 참석했던 템플스테이에서 만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정수리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그때 받았던 명함을 한참 찾았습니다. 결국 착생 서랍 깊숙한 곳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던 그녀의 명함을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왠지 작업을 거는 것 같다는 쑥스러움이 있었어였죠. 문자를 보낸 지 한 5분쯤 지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조금 당황했지만 내심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자신이 집으로 방문 점검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방문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8일 정수기 필터 교체 예정 오전 10시. 평소였다면 별 생각 없이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고 신문을 끈으로 묶고 묵은 때가 앉은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날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깔끔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았죠. 마음 한편에선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삶에 무심하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단정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평소 같으면 침대에서 꾸물거리다가 겨우 9시가 넘어야 움직이는데 이날은 다릅니다. 셔츠를 꺼내 다려 입고 신경 써서 넥타이도 매봤지만 너무 정장 같아 보여 도로 풀어버렸습니다.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슬랙스로 갈아입었죠. 거실 시계를 계속 흘끔거리며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9시 반이 지나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제 심장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문 앞에 누가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리 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전혀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정수기 회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면서도 수수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 왔습니다. 함시영 님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으며 이름표에는 최유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실례하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들어와 정수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구함을 꺼내 정수기를 분해하는 손놀림은 익숙하고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 곁을 서성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세요? 망설임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울컥해졌습니다. 늘 입에 담지 않던 이야기가 그녀 앞에서는 왜 이리 쉽게 흘러나온 건지. 그녀는 손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랍도록 따뜻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사고로 떠난 지 이제 4년쯤 되었네요.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외롭쇼.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표정, 그리고 순간적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죠.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과 다시 만난 듯한 낯익은 편안함이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필터를 조립하고 나서 정수기 버튼을 눌렀고 맑고 투명한 물이 컵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제 잘 나오실 거예요. 다음 필터 교체는 석 달 후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렇게 말한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제 말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다음 고객님 댁에도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그녀가 돌아서며 인사를 하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나갔을 때 제 안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방문이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떨림을 남기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잔잔한 온기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죠. 이틀 뒤 뜻밖의 초인종 소리에 또 한 번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전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펼친 참이었죠. 문을 열자 최유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전 정수기 필터는 석 달 후에나 다시 교체한다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정수기만 관리하시기엔 좀 아쉬워서요. 장세진 님 댁을 보니까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 프로모션 중이라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순간 속으로는 이건 영업이구나 싶었지만 문을 닫을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 말투가 제 안에 무언가를 또다시 건드린 겁니다. 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필터 일체형 정수기까지 종류도 많고 설명도 다양했죠. 그녀는 자세를 낮추어 앉으며 손가락으로 상품 정보를 짚어가며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그 설명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들여다보며 설명을 이어갔고 그 순간 제가 마주한 건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녀의 가슴골이었습니다. 의도한 건 분명 아닐 테죠. 단정하게 잠근 셔츠, 하지만 허리를 숙이자 자연스럽게 벌어진 옷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드러난 그 선, 그 윤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땀이 손바닥에서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흐려진 집중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정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마치 종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도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혹시 어떠세요? 필터만 교체하시긴 아깝잖아요. 다음에 해보시는 걸로 생각해 보실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예. 다음에요. 지금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 교체하시면 제가 장 선생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둘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그 짧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괜한 해석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의미의 선물이라는 걸까요?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왼손엔 그녀가 두고 간 안내장이 들려 있었고 오른손은 아직도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설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한 상담. 하지만 그날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뜨겁게 뛰고 있었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문을 나선 후 특별한 선물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판촉 이벤트일 수도 있고 별 뜻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고지식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말 한마디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이 드디어 열리는 듯한 그런 낯선 바람이 제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상냥했습니다. 아, 장 선생님. 전화 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랑 가습기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근처 카페에 있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잘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쯤이면 괜찮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고, 오후가 되자 나는 거울 앞에서 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허리춤을 단정히 조이고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니트와 스카프를 둘러 어깨를 가린 차림, 커피잔을 감싼 손끝까지도 우아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품 설명은 오히려 격가지였고, 주된 화제는 서로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퇴직 후 생활,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솔직한 감정. 말이 오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이참에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잘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서류를 건네주며 계약을 마무리하던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약하시면 저 드라이브 한번 제안 드려도 될까요? 드라이브요? 네. 늘 일만 하다 보니 잠깐 강가라도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혼자 가긴 좀 그랬어.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다녀오실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숨쉬는 나날에 지쳐있던 저로선 이 제안이 어쩌면 하늘이 준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죠. 그녀의 차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잔잔했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눈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시간 너무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강가였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 흙길에 흔적 없는 바람, 그리고 나지막한 새소리. 모든 것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예전부터 가끔 혼자 오곤 했거든요.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갑자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강가의 벤치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극, 무심코 스친 그녀의 손길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의도도 없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앉은 자세가 조금씩 불편해졌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췄습니다. 왜 지금 이러지? 하는 생각과 함께 수십 년 묻어두었던 감정의 파도가 몸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 아주 큰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가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물살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잠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유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강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가 가까이에는 작은 바위와 젖은 풀들이 얽혀 있었고 생각보다 미끄럽고 위험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 미끄러우니까
발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이런데 익숙하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넘어지려는 듯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끌어당겼죠. 순간 그녀의 몸이 제 가슴팍에 폭 안겼고 둘 사이에선 뚜렷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에선 은은한 향이 퍼졌고 손에 닿은 그녀의 허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녀가 먼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와, 장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반응이 아주 빠르신걸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무어라 말도 못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예. 웃음소리와 함께 어색한 정적이 흐르자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죠. 뭐랄까요. 중학교 시절 처음 혼자서 호기심에 손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얼어붙던 순간이 떠오를 정도로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차로 돌아갈까요? 바람이 제법 차네요. 그녀가 먼저 발걸음을 돌리자 저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그녀가 먼저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 문을 잡아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부드럽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단호한 손길로 제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듯 짜릿했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저는 몸이 굳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부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놀랍게도 강렬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저는 숨이 멎는 듯했고 동시에 제 안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열기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들은 게 맞나 싶었고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진지했으며 동시에 부드럽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장세진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은 꺼졌고 라디오는 멈췄으며 유일하게 들리는 건 서로의 숨소리뿐이었죠. 가로등도 없는 그 강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며 말없이 제 무릎 위로 손을 옮겼죠. 그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놀라울 만큼 따뜻했어요. 긴장하셨죠? 그녀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전 뭐라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바깥에서 느껴지는 바람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고 손끝에서 퍼지는 열기에 제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를 다독여 온 사람처럼요. 무릎에서 시작해 허벅지 안쪽,
그리고 골반 언저리까지 손이 미끄러졌고, 저는 그 감각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오래 묵은 긴장과 외로움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여기가 특히 많이 굳으셨네요. 그녀의 말에 숨을 멈출 뻔했어요. 실제로 평소에도 불편하던 부분이었는데 그녀는 정확히 그 지점을 알고 있었어요. 손끝이 누르는 방향이나 색이, 그 느릿한 리듬까지 모든 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죠.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천천히 쓸어내리고 다른 손은 허리를 감싸듯 눌렀어요.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죠. 손등에선 땀이 배어나왔고 이 감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아찔함도 느껴졌어요. 창밖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차 안은 어느새 이글이글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말없이 손을 움직였고 말이 없으니 오히려 감각에만 몰입되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완감이 몰려왔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웃었죠. 괜찮아요. 마음 편히 놓으세요. 오늘만큼은요. 그 말이 어찌나 부드럽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려는 걸 꾹 참고 그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손끝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차 안, 그녀의 손길 속에서 저는 마치 다시 살아난 사람 같았죠. 외로움도 쓸쓸함도 설명 못할 공허함마저도 하나둘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마사지를 넘은 무언가였어요. 감정까지도 어루만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위로였죠. 오랜 세월 굳어있던 내면의 결까지 녹아내리던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 주차장에 멈췄어요. 엔진이 꺼지고 붉은 브레이크 등이 천천히 사라지자 차 안에는 오직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유정 씨는 핸들을 놓고 저를 바라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 짧은 교감이 지금까지 나눈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그 몇 걸음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요.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나란히 섰지만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죠. 층수가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긴장감은 서서히 고조되었고 11층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가 먼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익숙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닌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는 출발점이었죠.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말했어요.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향했고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 잔에 따르면서 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거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물을 마시던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집 오늘따라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은 단순한 온도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열기를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처음 닿은 입술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숨이 섞이기 시작했고 손끝이 옷깃을 지나 어깨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말보다 빠른 손길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그간 쌓아온 긴장과 갈망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뜨려 갔죠. 침실 문이 닫힌 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창밖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그 공간엔
오직 우리 둘의 체온만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손이 내 등을 타고 흐르고 제 손은 그녀의 숨결을 따라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하나가 몇십 년 묻어둔 외로움을 차곡차곡 지워갔어요. 몸이 밀착되고 입술이 뜨거워지고 피부에 흐르는 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외면했던 감정의 복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망의 해소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숨이 멎을 듯한 정적 끝에 그녀가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진 씨, 나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강한 분일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웃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듯 그녀를 꼭 안았어요. 그 말은 육체에 대한 칭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위로, 안도, 그리고 남자로서의 저를 다시 바라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이 집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함께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손을 잡는 것도 입을 맞추는 것도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아주는 일이라는 걸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깊어질 수 있는 걸까 싶었어요. 유정 씨와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르익고 있었죠. 주말이면 자연스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내 일상 속에 당연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녀 없는 날은 왠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윤 사장이 오랜만에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했어요. 예전에는 같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지만 요즘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못 본 지 꽤 되었죠. 동네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야, 세진아. 요즘 정수기 하나 바꿨는데 말이야. 그 담당 여직원 있지? 와, 장난 아니더라.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 사장이 말을 계속 이어갔죠. 내가 이번에 우리 사무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싹 다 바꿨거든. 견적만 300 넘게 나왔어. 근데 아휴, 그 여직원 그날 밤에 나한테 진짜 특별한 선물 주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멍해졌어요. 유정 씨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직업과 상황, 그 말투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 이게 일장춘몽이었구나.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누군가에겐 그냥 일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쓰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도 정수기 바꿔봐. 진짜 대접받는다니까. 윤 사장이 웃으며 말을 던졌지만 전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참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는데 그녀에게도 그랬을까? 아니면 나는 단지 하나의 고객이었을 뿐일까? 마음이 허전하고 동시에 허탈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상심한 채로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윤 사장은 300 넘게 썼다며? 나는 고작 공기청정기 하나 계약한 거였고, 그날 밤엔 제가 받은 건 물질적 서비스 이상의 어떤 것이었죠. 위로였고, 체온이었고,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받아본 따뜻한 배려였어요.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직도 그녀에게 매달 한 번쯤은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죠. 딱히 뭔가를 사주지 않아도, 계약하지 않아도 그녀는 가끔 내게로 왔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갔습니다. 공짜로 받는 사람이 바보지. 혼잣말하며 저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윤 사장은 큰 돈을 쓰고 한 번 받았지만 나는 작게 쓰고 꾸준히 받는다, 그게 지금의 팩트였으니까요. 며칠 뒤 윤 사장과 다시 만나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던 날,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젠 불알 친구 아니다. 그럼 뭔데? 구멍 친구지. 정수기 구멍 하나로 둘 다 인생 다시 살아보는 거잖아. 둘 다 폭소를 터뜨렸고 막걸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달았습니다. 사랑일 수도 아니면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가끔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